자, 오늘 우리 증시 상황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3천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좀처럼 박스권에서 돌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2천선을 넘지 못했죠. 과연 우리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며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4년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내년 시장까지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구리지점 박현경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11월 17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900을 종가 기준으로 찍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 이후부터 우리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주가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좀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셨던 대로 1900선의 바닥을 찍은 이후에 저점을 높여가고는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렇다 할 모멘텀 없이 좀 윗단에서도 막혀있는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 2012년도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매물대에 또 진입을 한 데다가 다음 주까지 이 주식시장의 흐름과 관련된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이번 주만 하더라도 쿼드러플 위칭데이와 금통위 등 이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데에 따른 관망심리 역시 우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어떤 시장의 초미의 관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유가 하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가 하락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의견도 분분합니다. 이 원유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가 하락이 오히려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까지도 좀 좋은 효과를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글로벌 시장의 유가 하락에 따라서 조금 부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부정적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일단은 뭐 유가가 그동안 뭐 110달러까지 육박을 하다가 지금 5개월 만에 거의 한 40% 정도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유가 하락을 주도했던 미국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의 그 증시 화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역시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 유가의 하락의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이 디플레이션의 우려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경제 전반의 경제 침체 내지는 불황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비용이 감소되고 소비가 증진될 수 있는 효과도 일정 부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날의 칼처럼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바로 유가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가 하락에 우리나라에서 웃는 기업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가 하락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운송업종과 유틸리티 업종, 그 가운데서 한전과 같은 이 유류를 많이 소비하는 그러한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제트유를 주로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유가의 하락,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가 하락과 또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율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은 유가 급락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이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감 역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주가 급등 일단 5만 원 선 정도에서는 한 번쯤 차익 실현을 해보고 가시는 것도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요. 이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경제 공작 회의에서는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일단은 중국이 8%의 경제 성장 목표를 포기한 이후에 올해는 7.5% 정도 성장률 달성할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내년도의 경우에는 7%대까지 경제 성장의 목표를 낮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제는 치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과의 WTO 그러니까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대중국 수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면서 거의 뭐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 이상의 그러한 수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의 속도세가 둔화가 된다라는 측면은 중국 쪽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 특히 경기 민감 업종에게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은 좀 속도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뭐 경착륙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거질 정도로 중국의 경우에도 경착륙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연착륙을 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제공작회의 이후에 오히려 중국에 대한 안도감 그러한 부분도 형성이 되면서 이 많이 빠진 경기 민감주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좀 트레이딩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이번 경제공작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지금 9일부터,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중국을 짚어봤으니까 일본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지난번에 중의원을 해산을 해서 오는 14일이면 조기 총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조기 총선에 따른 결과와 그리고 우리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저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에 엔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엔화의 향배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베노믹스가 실패냐 성공이냐 일단은 실패 쪽으로 좀 무게가 지금 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큰 지금 노림수를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번에 14일에 일본의 조기 총선에서는 아마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권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의 정치적인 입지나 혹은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경제 정책에도 좀 더 무게감이 실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오히려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는 엔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미국의 금리 인상 그 시기와 맞물려서 달러의 강세 그리고 엔화의 약세 기조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자, 엔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원화도 동시에 약세를 보이더라도 엔화에 대비한 원화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한 가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는 금통위가 목요일에 개최가 되고요. 동시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인 쿼드러플 위칭 데이 역시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뭐 올해 들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 또 최근에 그 가계부채와 관련된 우려감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해 안에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그 경제 정책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발언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얼마 전에 이 가계소득 그 세제가 통과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 유가 하락 내지는 뭐 물가의 전반적인 하향으로 인해서 이 한은 같은 경우에는 물가보다는 오히려 이제 성장 쪽으로 경기 쪽으로 비중을 실어주는 발언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금융주,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의 경우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은 경기에 대한 그런 내수에 대한 기대감에 이들 업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금리를 변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힌트를 주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좀 몇 가지 변수와 함께 마지막으로 좀 시장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대응 방안까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초반에 그 중국 증시의 강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까지도 외국인들 우리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뭐 7일 연속, 8일 연속 이렇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 시장의 개방 이후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외국인 자금에 비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자금은 정말 미미하다라고 할 수 있을 수준입니다. 지금 뭐 중국 증시의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군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3,000포인트를 넘고 4,000포인트 이야기까지가 나올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 수급적인 측면에서나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혹은 유가 하락이나 이런 환율의 변동과 관련돼서도 상대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시장이 아닌가,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 시장이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서 배당에 대한 매력 다시 한번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배당 매력이 살아있는 종목들 혹은 내년도까지 겨냥을 한다면은 기업 구조 개편과 관련된 지배구조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조정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낮다는 점은 아쉽긴 하지만 요즘 많은 증권사에서도 이 후광통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들 그리고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고 하니까 시야를 조금 넓혀서 중국 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투자증권 구리지점 박현경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